여러분, 만약 내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5년 함경북도에 살던 한 엄마가 겨우 5살 된 딸을 두고 먼저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이 엄마는 다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장사를 하며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몇 년 전에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죠.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옥수수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딸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양 씨는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팔았지만 단속이 심해지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미양아, 중국 가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번다던데. 딸아이 데리고 가기 힘들면 나중에 데려가는 거야. 그 말이 미양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아이도 자신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미양 씨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중국에 가서 돈을 벌고 나중에 브로커를 통해 딸을 데려오겠다고요. 2015년 12월 탈북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미양 씨는 5살 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울까봐,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은별아, 엄마가 할머니 집에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양 씨는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어요. 강 건너편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은별아,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미양 씨는 조선족 브로커의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지만 불법 체류자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 고작이었죠. 가장 힘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 소식을 들을 수 없다는 게 미칠 것 같았어요. 북한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 한 통 하려면 3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별이가 엄마를 많이 찾아요. 밤마다 울면서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어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양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모아 딸을 데려오려 했지만 브로커 비용이 최소 500만 원이었어요. 3년이 지나도록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어느 날 친척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양아, 은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폐렴이 심해서 약값이 없어서 퇴원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미양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2018년 봄 미양 씨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정착금도 받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딸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18년 7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정착금 800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1000만 원으로 올라 있었거든요. 미양 씨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자는 시간을 줄이고 끼니를 걸으면서 돈을 모았어요. 1년 반 만에 드디어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2020년 1월 미양 씨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딸을 데려와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요. 2020년 3월은 코로나로 국경 봉쇄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위험하지만 지금 아니면 어렵다고 했어요. 미양 씨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매일 브로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국경 넘었습니다. 중국 들어왔어요. 첫 번째 연락이 왔을 때 미양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금 라오스 국경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두 번째 연락. 태국 입국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들어갔어요. 세 번째 연락. 그리고 마침내 2020년 7월 15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미양 씨는 5년 만에 딸을 만났습니다. 5살이던 아이는 이제 10살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은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양 씨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1825일이었습니다. 지금 미양 씨와 은별이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양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은별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가끔 은별이가 묻는다고 합니다. 엄마, 그때 왜 나를 두고 갔어? 미양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내 생각을 했고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살았어. 미양 씨는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너머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단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